안녕하세요. 동서문화의 신용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강원도의 철원 지역을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것이 강원도 철원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지역은 요 왼쪽 지역입니다. 여기 철조망이 있는 것은 휴전선입니다. 휴전선을 나타내는 철조망이고,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6.25 때 격전지 백마고치고, 여기는 가장 북쪽에 있는 월정리역. 여기 가면 철만은 달리고 싶다 하는 게 있고, 그 아주 부서진 연차가 있습니다. 이쪽이 철원읍인데, 이쪽에 노동당사라든지 도피한사라든지 그런 절이 있고, 이 지역이 격전지로서도 그렇고 관광객도 많은 지역입니다. 철원의 인구가 대체로 5만 5천쯤 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관광객이 무려 712만이었다고 그럽니다. 며칠 전에 철원을 갔었는데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온 것을 봤습니다. 철원의 관광은 대개 몇 가지로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서는 10세기 초, 900년도 초에 태봉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워서 신라와 보백제를 압박하면서 결국은 거대한 꿈을 꿨다가 그것이 태조 왕건에 의해서 계속돼서 고려 통일로 이어지거든요. 철원의 도읍을 정하고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일대를 석권했던 상당히 유명한 역사적인 통일의 땅입니다. 그것이 하나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지형이 아주 독특합니다. 현무암이라고 해서 이렇게 강 옆이 편편한 게 아니라 푹 빠져들어갔고, 그 시커먼 돌들이 구멍이 뻥뻥 뚫리고, 이래서 옛날에는 아주 이상한 땅으로 보여줬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질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거를 보러 옵니다. 삼보현 폭포라든지 고석정이라든지 유명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지역의 전적지입니다. 6.25 전쟁 때 엄청난 전쟁을 했던 곳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백마고치, 산에 열흘 동안에 24번 주인이 바뀌고 1만 4천여 명이 죽었다고도 하고, 그래서 그 산 고치가 하도 포탄을 맞아서 아주 하얗게 벗겨져서 백마고치라고도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거기 관계했던 그 사단이 백마사단으로 이름을 떨치고, 그 땅을 차짐으로써 그 철원 평야를 우리가 확보하게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적지로서 대단히 유명한 백마고치 요 지역입니다. 여기가 전운이 감도는 아주 전쟁으로 뒤범벅이 된 그런 땅이지만은 강원도에서 평야가 제일 넓어서 5대쌀이 생산되는 곳이고, 5대쌀뿐만 아니라 12만 평에 이르는 넓은 땅에 철새도래지로서 유명합니다. 이 철새도래지도 국제적인 철새도래지입니다. 현무암에서 나오는 샘이 1년에 15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철새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죠. 철, 그리고 피가 넘치던 땅이었지만은 철새들이야말로 남북을 가리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는 평화의 땅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은 생각한다면 10세기의 통일의 땅이었고 20세기에는 분단의 대표적인 땅이었다. 그래서 분단과 통일의 땅, 철원, 그런 주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지질학적으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이 현무암지대, 그 대표적인 것이 고석정이라고 해서 관광객한테 상당히 그 이름이 높은 모습입니다. 강 안이 쑥 들어가 있고 바위돌이 있고, 저는 이 지역에서 군대 생활을 했고, 또 바로 백마고치 앞에 그 산봉우리 위에 OP 관측소에도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의 모습이며 1959년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봐서 궁예의 도성 문제를 좀 살펴봅니다. 여기에 월정역이 바로 휴전선 밑에 있는 역입니다. 이 역에서부터 북쪽으로 27리 북쪽으로 도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휴전선이기 때문에 북한도 갈 수 없고 우리 대한민국도 갈 수 없는 지역에 궁예 도성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송강정철 궁예왕 대골토의 오작이 지적이니 흥망성쇠를 아는가 모르는가 하고 슬픔을 나타냈다고 그러고,
1920년대에 유명한 문인 이광수도 금강산 유기를 몇 수의 그 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너마저 가버리니 강산이 적적하네. 옛날에 빛난 길을 누가 있어 이을 것인가. 지하에 부짖는 소리를 듣잡는 듯하여라. 간 영웅을 우리가 폭군으로 쫓겨났다 하지만은 영웅으로서 상당히 그리워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갈 수 없는 비밀의 땅. 그러나 그 궁궐의 크기는 고구려 국내성보다 3.7배가 됐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고, 이름을 후고구려라고 했다는 것은 신라에 대한 원한도 있고 또 고구려의 뒤를 이으려고 한 궁예의 큰 뜻이 있었죠. 그런 궁예의 큰 뜻 때문에 결국 고려가 이름도 뒤를 이어서 고려라고 했고, 또 사실 북방의 그 영토에 대해서도 이제 뜻을 가졌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철원시에서는 월정역 밑에다가 역사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궁예의 사당을 짓고, 그리고 궁예의 모습, 궁전 이런 것들을 금년 말까지 아마 하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가면 월정역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모습을 앞으로 노동당사나 이쪽에서부터 많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문화유적으로서 도피한사라는 조그만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은 신라 경문왕 때 지어졌다고 전해지는데, 거기 국보로서 그 철불, 새로 만든 부처가 있습니다. 그 도피한사의 국보의 이 부처님이죠. 그 앞에 3층 석탑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피한사는 우리가 얼뜻 우리말로 보면 도망간 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그런 도피가 아니라 피안에 도달하는 절, 그러니까 열반에 드는 절, 말하자면 천국으로 가는 절이라는 뜻이죠. 이 절은 태공 궁예왕이 거기서 망하는 모습도 보았고,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천년 후에 바로 옆에 백마고지에서 만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으니까 아마도 그들의 영혼을 달래는 절로서 지어지지 않았나 하는 역사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 백마고지에서 멀지 않은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적이 있습니다. 노동당사라는 데입니다. 노동당사는 분단이 됐을 때, 특히 이 지역이 북한이었으니까 여기서 포천이라든지 철원, 연천 이 근처를 총괄하는, 그러니까 아마 사상적인 중요한 노동당의 상자였다. 지금 뭐 이렇게 잔해만 남아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러시아식 건축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것이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접근은 못하고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은 전쟁, 우리가 분단의 지역이니까 분당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분단과 관계된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승일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승일교는 이승만의 승자와 김일성의 일자입니다. 1948년에 김일성이 다리를 놓다가 전쟁이 나서 끝을 못 냈는데 1958년에 이승만 대통령 때 와서 끝이 났대요. 그래서 이름을 승일교라고 그럽니다. 전에는 차가 다녔는데 지금은 차가 못 다니고 그 다리는 보존하고 옆으로 길을 내고 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석정에 가면 안보 관광 교육지가 있고, 월정역 이쪽에 가면 상당히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월정리에 월정역입니다. 밑에는 옛날 철로, 여기는 지금 부서진 잔해가 남아있으면서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남아있죠. 월정이라는 건 다로자 우물정자인데 옛날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루물이라고 그러는데,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물을 길어 와야 됐는데 물을 깃고 나서 부모님이 살아났는데 그 소녀는 세상을 떠났다, 이런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는 역입니다. 여기서 금강산으로 가는 기찻길이기도 하고 중요한 역인데 지금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 1호선
동두천 연천 쪽을 이쪽까지 연결하려고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평화의 전망대라고 해서 저쪽 북쪽을 올라가서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백마고치입니다. 백마고치는 아마 390m 정도 되는데 별로 높지 않은 산이죠. 지금 우리가 가서 볼 수가 있지만은 백마고치 유적지에 가면 우선 그 위령탑이 있습니다. 위령탑이 있고 위령비가 있고 태극기가 높은 언덕에서 휘날리고 있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렇게 오르막길에 양쪽에 자작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고 거기다 태극기를 해서 그 바람에 휘날리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마고치 유적지, 전적지 중에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말씀대로 위령비, 자작나무와 태극기라든지 위령탑이라든지 휘날리는 태극기, 그리고 전망대에 올라가면 벌판 건너에 그 백마고치를 봅니다. 지금은 숲이 우거지고 해서 푸르지만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앞에 있을 때만 해도 그것은 아주 완전히 흙만 보이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제2의 땅굴이라고 해서 북한이 남침하기 위해서 해놓은 땅굴, 특히 허락을 받으면 거기 가서 그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질적으로 유명하고 또 생태적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는 실학자인 이중환이 택리지를 쓸 때 초론 평야에 대해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산은 낮고 들판은 넓은데 메마르고, 그 다음에 돌멩이라는 건 구멍이 시커먼데 구멍이 뻥뻥 뚫려서 아주 이상하다고, 그러냐 상당히 부정적으로 쓴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들판에 저수지를 여러 군데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오대쌀 생산지가 됐고, 구멍이 뻥뻥 돌린 돌은 바로 지질학적으로 세계 문화유산이 돼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모여드니까 상당히 우리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와 달리 또 하나 생태계 유적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태계 유적지라는 것은 그 현무암에서 나오는 물이 15도를 유지한다고 그러는데, 그 15도의 물에 사시사철 그렇기 때문에 그 샘물을 찾아오는 두루미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국제적인 두루미 센터가 만들어졌고, 뚝 같은 것도 높이 써서 철망으로 이렇게 쳐서 제한을 해놓고 거기 가서 망원경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전시관도 만들어 놓고 세계적인 두루미 센터도 됐고, 땅이 넓으니까 거기서 쌀 생산이 많이 되고, 가을이면 두 가지 축제를 크게 하는 것 같은데, 태봉궁예의 축제를 하고 쌀아가씨를 뽑는 축제라든지.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갔을 때도 거기 전시관 옆에서는 축제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넓은 벌판에 꽃을 기른다든지, 전적지로서 아주 찬바람이 날 것 같은 그런 도시지만은 우리가 한반도에 한 번밖에 사실 없었던 평화 통일을 이룩한 땅이었고, 그리고 다시 1000년 후에는 반대로 분단과 가장 전쟁 중에도 격전지였던 그런 땅이었다. 또 지질학적으로 또 세계 문화유산도 됐고, 또 쌀 생산하는 곡창지, 남북을 평화롭게 가장 전쟁터에서 평화롭게 새들이 날 수 있는 그런 두루미 센터가 됐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1999년은 바로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로 가는 시점이었죠. 그리고 100년이 바뀌는 게 아니라 1000년이 바뀌는 시기여서 밀레니엄이 바뀐다고 우리도 야단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기 분단되었던
먼 나라 독일은 1990년 통일을 이룩하고 새 수도 베를린을 단장하느라고 바쁜데, 이웃나라 중국은 1997년에 155년 만에 홍콩을 되찾고 421년 만에 1999년 12월에 마카오를 되찾아서 통합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지대인 한반도 통일의 시대는 155마일 휴전선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멈추어 움직이지 않는다. 분단과 휴전의 현장인 판문점과 철원의 휴전선 전망대에서 나는 다음 세기의 통일처럼 아득한 휴전선 너머 북녘의 산하를 그저 바라만 본다. 이것은 1999년 12월 20일자 조선일보에 나의 20세기 송별사로서 실렸던 글입니다. 감사합니다.